것이 아니라 낡은 조형물 13년 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위해서 잠시 철수를 시킨 것인데 독도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대한민국 독도는요, 당연히 우리의 영토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예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는데, 1952년을 본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 승전국이 맺은 조약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당시에 태평양 전체를 갖다가 아시아 전체를 점령했기 때문에 전후에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일본은 홋카이도 위에 있는 4개의 섬을 지금도 달라고 하는데 이 4개의 섬은 여기에 연관합니다. 첫째는 원래 소련 거였습니다. 4개 섬이. 그다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 4개의 섬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4개의 섬을 다시 소련에게 돌려주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 영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대만의 소유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대만을 돌려주게 된 것이죠. 이런 등등의 영주권을 재주정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여기서 섬을 3개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섬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7,000개지만 우리나라도 3,000개나 됩니다. 3,000개의 섬을 다 열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일본은 조선의 영토를 다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 외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요, 정량을 가지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분쟁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독도를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런 이야기를 8개의 나라 언어로 일본 외무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미국이 잘 모르니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독도 영주권에 대한 주장을 소명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에 강제로 일본의 한 혈에다가 강제로 불법 편입시킨 그 조례를 미국 국무부에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1906.25 전쟁 전란중이라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국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951년 그래서 8월에 미 국무부의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다가 서한을 보냅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러자 이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도에 해양 주권 선언을 하는 평화선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선은요, 영예를 선포한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로 구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평화선 뒤에 나옵니다. 평화선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선 내에 들어오는 일본의 어선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납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빼는 것은 납포라고 하죠. 사람은 최고가 될 것이지만, 다음으로 이게 바로 이승만 라인 평화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여러분이가 이 참고로 알고 계시는 한나라의 영예는 12해이다. 한 20여 킬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1994년 늦게 이 국제사회에서 확정된 것인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0년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 관련 언어를 일본어선이 침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만일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가 없었고, 둘째, 당시 6.25로 대한민국 전체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셋째,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을 전달했을 경우에, 만약에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에다가 만주라도 설치했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내셨습니다. 그 기본조약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었지만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첫째 이 기본조약의 첫째 내용은 뭐냐?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각종의 조약을 무효화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일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한방이 되기 그 이전에 외교권 박탈, 군사권 박탈 등등의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을 다 원인무효를 시킨 것이다가 바로 1조가 된 것입니다. 2조는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기본조약은 4개의 협정으로 된 것인데, 단위 소개하겠지만 2개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한일 어업 협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들이 와서 고기 잡는 구역은 어떤 나라의 영해와는 별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본 어선들은 그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배가 발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로에 자꾸만 들어와서 이 고기를 잡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로 구역을 발표했고 이를 위반한 일본 어선을 납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인정할 것, 두 번째는 독도 구역을 공동 어로 수용으로 했던 것입니다. 공동 어로 수용을 했다면서 비판이 일부 있지만은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에 기본조약 체결과 어업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의 소유가 대한민국을 전제로 해서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협정은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구권 협정을 맺은 것인데, 당시 일본은 우리가 3억 달러를 헌금을 받았고 나머지 5억은 차관을 부렸습니다. 8억 달러입니다. 김대중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억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라고 비판하는 자가 김대중인데 20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8억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둘째 주자면 당시 일본의 총 외환 보유고가 18억밖에 안 됐습니다. 18억밖에 안 된 그 외환 보유고에서 20억 달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하는 의사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억 불을 가지고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대한 기타 청구권을 다 포기한다. 청구권 포기에는 예를 들자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안에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이 노무현 정부가 될 것인데, 이 문재인 들어와서는 강제징용 배상을 잠깐 일본
땅과 소유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 청구권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부터 김대중의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입니다. 김대중은 한일어업 협정을 다시 붙이는 신한일어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87km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도와 일본의 5km,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데 독도와 5km는 160km가 될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87km, 독도에서 5km는 157km가 되는 것인데 김대중이가 3호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 협정에 따른다면 독도와 5km 사이의 중간지점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5km 사이의 중간지점을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다음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기를 보시면 하얀 선으로 점점 된 것은 한국이 주장한 경제선입니다. 저를 보시면 독도와 5기선 가운데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울릉도와 5기선 사이에다가 중간선을 그자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독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일본에 동의했던 내용은 뭡니까? 일본 주장대로 걷던 것이에요. 미친놈. 일본 주장대로 걷던 것이에요. 빨개. 한마디로 이 어업협정을 맺은 김대중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보면 독도와 5기선 사이에다가 중간선을 더해 오는 것인데 울릉도와 5기선을 가운데를 긋는 바람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의 발전사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요를 많이 나오는데 이 제트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영해는 아니고 영해는 시기인데 이건 뭐냐면 연안국에서 일정한 200km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바다 밑에 각종의 어획이 좋고 광물도 채취할 수 있는 대륙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건 영해와 달리 거의 한국 선박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일본과 우리가 대타적 경제 수입을 맺을 때 독도와 5기선 사이를 거야 오는 것이고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5기선 사이를 긋는 일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드디어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해양조사를 하겠다라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독도에 대한 해양조사를 일본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런 조사를 한다고 떠들었습니까? 남의 나라 섬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때의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냐? 대타적 경제 수익의 시점이 울릉도가 될 수 없다. 독도다. 이 말을 분명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대중이가 해한 울릉도와 5기선 사이의 수역, 경계선 이거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를 하겠다라고 들켰지만은 바로 이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독도부터 5기선 사이에 해양선을 더했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해양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고 중요한 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김대중이가 독도 참사를 저질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도를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신 독도를 판장은 누굽니까? 판장은 누굽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